그래서 미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단어와 이제 해석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강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할 건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약 오늘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7시경에 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쌤이 수업에 이제 5시 반에 끝나요, 오늘. 근데 이제 5시 반에 끝나고 그 이후에 잠깐 밥 좀 먹고 저도 이제 저녁을 좀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자료 이것저것 좀 준비할 게 있어서 그래서 7시경에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7시에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2타임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 아직 시간대는 못 정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 학생들이 일정을 다 안 보내줘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안 보낸 친구도 있고 일요일날에 뭐 학원이 뭐랑 뭐가 있다 라고만 보냈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보내지 않아서 내가 아직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뭐 혹시 안 보내신 분이 있다면 시간대를 저한테 좀 이제 확실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2타임으로 나눠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어 뭐 12시 타임 한 번, 그리고 뭐 2시 타임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2시에서 이제 2시 사이에 2시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 그때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내신 대리반을 전부 다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 2, 30분 하고 가셔도 돼요. 어차피 보강의 개념이니까.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고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다른 학원 때문에 뭐 12시 안 된다? 그럼 뭐 이제 2시 타임에 오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저는요 오늘도 안 되고 내일 12시도 안 되고 2시도 안 돼요. 3개가 다 안 돼요. 저는 어떡하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그분은 보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강을 받으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화요일 날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그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뒷시간에는 좀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화요일 날 뒷시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 가능하시다면은 오늘 7시에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 오늘 오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없어요? 7시 혹시 다 일정 있나? 지수 일정 있어요? 학원 있어요. 학원 있어? 민재도? 네. 원석이도? 재현이도? 재현이는 없어? 근데 왜 안 와? 아 뭐야 씨. 미나는? 뭐가 이런 거 하면 뭐가 절레절레야 뭐가 응? 근데 미나도 그럼 내일 오겠다고? 얘기를 해. 아이씨 뭐 내일 오겠다는 거야 언제 오겠다는 거야 진짜 얘기를 해야 알지 이 자식아. 어쩌겠다고. 그럼 생각해보고 이따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봐갖고 제가 아마 오늘 몇 시까지 보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뭐 한 9시까지 할지 뭐 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각자 이제 뭐 내일 나는 나오기 싫다. 나는 오늘 그냥 학원 이제 나온 김에 그냥 퉁치겠다.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뭐 본인 학원이 뭐 가령 8시쯤에 끝났다. 그럼 저한테 연락 한번 하세요. 카톡을 보내갖고 선생님 혹시 저 지금 가도 되나요? 그래갖고 뭐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뭐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와도 된다. 내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나오기 싫으면은 오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아니 나 그냥 내일 나오겠다 하면은 제가 이제 이따가 카톡으로 공지할 거니까 그 이제 몇 시간 이제 몇 시 시간대 몇 시 시간대 이걸 공지할 거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이 오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와서 그냥 질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학습 점검은 좀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뭐 어법 테스트라든가 해석 테스트라든가 해석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나름 속도 있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해석 테스트를 이제 2번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 2번씩 볼 예정인데
그게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대략적인 점검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자, 일단은 37번 한번 봅시다. 원래 문제는 순서 문제였고요. 일단 글의 제목, 주제를 먼저 보자면 Humans tend to eat with the brain.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 그 어떤 인간들이냐면 뇌로 먹는 경향을 가진 인간들이래요. Not the stomach. 그러니까 위장이 아니라. Why humans don't stop eating even though they are full? 그러니까 인간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지금 너네 온라인 클래스에 이 EBS 45번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올라가 있긴 한데 그 뒷부분은 지금 뭐야? 말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몇 번까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개인마다 다르겠네.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열려 있어? 다음에 들으라고. 그래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학교가 고. 그렇겠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금 우리가 7번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아직 안 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자.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욕망을 비교할 때 우리는 발견한답니다. Many extraordinary differences. 자, extraordinary 하면은 이제 ordinary가 평범한 거잖아. 그 평범함을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비범한, 특별한. 그래서 우리는 많은 특별한 차이점들을 발견한대요. 인간과 동물의 욕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이어서 보시면 동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Animals tend to eat. 자, 동물은 먹는 경향이 있대요. 그들의 위장으로 먹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들의 뇌로 먹는 경향이 있답니다. 진짜 뇌로 먹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동물은 위장으로 먹는다는 건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배가 꽉 차면은 이제 더 안 먹는다 이거예요. 동물 같은 경우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먹잖아요.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잖아. 니네 어떤데? 밥 먹고 난 다음에 특히 여자애들이 자주 그러죠. 친구끼리 뭐 떡볶이 먹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배부르다. 이제 저기 디저트 먹으러 가야지. 가서 또 카페 가서 또 디저트 먹고 배부르다며 방금. 뭐 디저트 먹었으니까 뭐 이번에 좀 달달한 거 먹었으니까 이제 또 단짠 먹어야 된다면서 뭐 또 이제 짭조름한 거 먹으러 가. 계속 먹으러 가 그냥. 배 터져 죽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배로 먹는 게 아니야. 뇌로 먹는 거지. 뇌로. 멘탈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의 영향이 더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Animal stomachs are full. 자, 동물들의 위장이 꽉 찼을 때 그들은 먹는 것을 멈춘답니다. 그러나 인간은 are never sure. 자, are sure 하면은 뭔가를 확신한다는 거지. 인간은 결코 확신하지 못한답니다. When to stop. 언제 멈춰야 할지를요. 아까 말했잖아. 확신을 못해. 이거 먹을까? 더 먹을까? 말까? 어쩔까? 배는 부른데. 그런 느낌 있잖아. 배는 부른데 더 먹고 싶어.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들이 먹었을 때요. As much as your bellies can take. 자, as 원급 as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much가 목적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양. 그래서 그들이 많은 양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얘들아 인간이다. 인간들. 인간들이 뭘 먹었을 때입니까? 그들의 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양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배불리 먹었을 때. 됐죠? 그들은요, still feel empty. 여전히 공허하다고 느낀대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또 그들은 여전히 feel an urge. urge라는 건 충동입니다. 충동. 그들은 충동을 느낀답니다. For further gratification. 이 gratification이 아마 별주 단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gratification이 바로 satisfaction, 만족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만족감이에요. 추가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만족감에 대한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매운 거 먹었으니까 단 거 좀 먹어줘야 되고 약간 이런 추가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충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해설 써놓은 거 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인간은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탐욕스럽다라고 약간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insatiable 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리고 unconscionable 뭐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거 또는 greedy 이런 단어 좀 쉽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is is largely due to anxiety. 이것은 주로 불안감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은 먹는 양을 조절을 잘 못하느냐? 불안감 때문이래. 이 불안감이 어떤 불안감이냐면 to the knowledge. 그러니까 인식에 따른 불안감이라는 거야.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that constant supply of food is uncertain. 그러니까 여기서 대시 나왔는데 여기 똑같다라고 나와 있죠? 동격입니다. 동격. 자,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보어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보자면 지속적인 음식의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인식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거 식량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먹을 게 혹시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본능이 이제 있나 보죠. 인간은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한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Therefore. 따라서 그들은 먹습니다. 인간들은 먹습니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먹습니다. While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동안이란 건 뭐 할 수 있는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안. 됐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이어서 It is due also to. 자, due to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것은 또한 뭐 때문이냐? 인식 때문이랍니다. That in an insecure world. 자, 불안정한 세상에서 즐거움이 불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을 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은 봐봐. 이 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인간이 최대한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고 추가적인 만족감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라고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앞에서. 그거에 대한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서 즐거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봐. 이 글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다시 봐봐. 아까 지금 어딨냐? 잠깐만. 요 부분. 맞나?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요. 인간은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허전함을 느끼고 추가적인 만족감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더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사람들이 추가적인 만족감을 얻고 싶어하고 왜 배부른데도 계속 처먹으려고 하는 거냐? 그 근거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첫 번째가 뭐다? 식량의 지속적인 공급이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이게 바로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뭐야?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즐거움이 불확실하다는 거야. 즐거움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사 세운지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내일 깨끗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좀 뭔가 삶의 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삶의 낙이 보통은 먹는 거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쁨이라는 게 불확실한데 이 먹는 거라는 거는 기쁨이 가장 확실하잖아. 즐거움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추가적인 먹는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인데 therefore 따라서 이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먹는 거에 대한 즉각적인 즐거움 방금 전에 말했죠? 즉각적인 즐거움 왜? 먹는 순간 사람은 만족감을 느낀대요. 그죠? 이 즉각적 즐거움은 must be exploited to the full. 그러니까 이 to the full이라는 거는 최대로란 뜻이에요. 최대로. 그래서 최대로 이용되어야 한답니다.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it does violence.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to the digestion. 자, 그래서 우리가 digestion 하면은 이제 그 소화하다라는 건데 이제 명사형이니까 소화가 되겠죠. 소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화에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글을 보면은
이 글의 결론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결론 부분. 이게 결론인데 우리가 앞 내용까지만 봤을 때는 이 필자의 입장이 어떤지는 지금 몰라요. 그냥 설명만 한 거야. 설명만. 어떤 설명을 한 거야? 아니 동물들은 자기 한도만큼 알아서 먹는데 인간은 탐욕스러워. 음식에 대해서 탐욕스러워. 만족을 못 느껴. 계속 먹어. 언제까지 뭐가 된지 조절을 못해.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뭔가 좀 되게 부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말투 자체가 뭔가 에휴 사람이 말이야 동물도 조절할 수 있는데 에휴 저거 음식 먹는 거 조절도 못하고 그러면은 왠지 뭔가 느낌이 인간은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이걸 잘 조절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마지막에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반전이야. 반전.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걸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 원래 그러니까 사람은 비록 소화기관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무리가 갈 거 아니야. 무리가 가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먹는 것에 대한 그 즉각적인 즐거움이 최대로 이용돼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최대로 이용돼야 한다. 뭐 할지라도 비록 그게 소화에 폭력을 행사할지라도 소화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준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해설을 보자면 위에 언급한 이유들 두 가지가 나왔었죠. 이게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뇌로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뇌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즉 먹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금 당장 소화기관에 무리를 준다 하더라도 뭐다?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됐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으로 이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의 구조 분석을 좀 볼게요. 자, 처음에 주제문이 나왔죠? 인간과 동물은 뭔가 어떤 욕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야? 식욕이었어요. 식욕.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동물은 위로 먹고 사람은 뇌로 먹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 지속적 식량 공급이 불확실하다. 두 번째는 뭐다?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즐거움이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조절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소화에 무리를 준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즉각적인 먹는 거에 대한 즉각적인 즐거움을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류의 글이 이제 시험 내기에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사실 이쪽이에요. 이쪽.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쪽. 근데 주장으로 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의 필자는 주장을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뭐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장으로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주제나 요지나 제목 쪽으로는 내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찾는 건데요. 이 무관한 문장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소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관한 문장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뭐 동물의 위장은 인간의 위장보다 덜 튼튼해서 덜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아예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무관한 문장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요약문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연결사 추론도 비슷합니다. 원래 이게 순서 문제였기 때문에 순서 문제를 변형하기에 사실 제일 쉬운 거는요. 삽입이나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은 연결사 추론.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내기가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연결사가 이제 여러 번 나왔잖아. Therefore가 이제 2번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It is due also to 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요 문장을 떼갖고 삽입 문제로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뭐 출제 포인트는 다 얘기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자, 38번도 똑같이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문장 삽입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주제의 제목을 미리 한번 볼게요. Why a manned spacecraft are used? 왜
이 unmanned라는 게 이 manned라는 거는 유인의라는 뜻이거든요. 유인의. 유인이라는 게 뭐야? 인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있다.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인이 되겠죠. 무인. 우리 왜 그 요즘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많이 쓰죠. 우리 지금 결제하는 것처럼 학원에서. 그 키오스크 결제할 때 이제 띡띡띡 눌러갖고 이제 알아서 무인 결제를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무인의가 바로 unmanned입니다. unmanned. 그러면 그 무인 우주선이 왜 사용되느냐라는 거겠죠. 뭐에 대해서? For more space research missions. 그래서 대부분의 우주 연구 임무에서 그 무인 우주선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무인 우주선이 사용이 많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인간이 이제 우주로 나가갖고 거기서 실험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에 뭐 카메라라든가 위성이라든가 뭐 이딴 거 설치해갖고 그걸 보면서 연구하는 게 아무래도 덜 위험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Currently, 현재 we cannot send humans. 우리는 인간들을 보낼 수 없어요. To other planets.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는 없겠죠. 자, 이거 보기 전에 잠깐 앞서서 이 글에 원래 원문이 있어요. 원문. 그 원문은 이제 제가 그때 출처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원문 내용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이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시험 내는지 하나 유형을 말해줄게요. 사실 이게 쉬운 유형은 아닌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딱 주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받아본 38번 지문은 얘가 첫 문장이잖아. currently부터. 그렇지? 근데 currently가 여기 이제 쓰이는 거야. 콤마 찍고 좀 내용이 나와. 그럼 여기 앞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요. 앞에. 네. 이 앞에 추가적인 내용은 원문입니다. 원문. 내가 말하는 원문이란 건 뭐냐면 이 모의고사라는 건 대체적으로 논문에서 발췌한 거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쓴 각종 논문, 기사 이런 거를 발췌해서 쓴 게 이제 대부분 모의고사 지문이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라서 쓸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원본.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원본을 추가해 버리는 거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이 원본 부분에서 시험을 내는 거죠. 어법으로 내던지 빈칸으로 내던지 뭐로 내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원문이 이제 뭐라고 나왔었냐면 아래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Spacecraft carry instruments to other worlds라고 나와 있었어요. 원래 원문에서. 그럼 해석을 해보면 우주선은 다른 세계들로 각종 이 인스트루먼트는 도구죠. 도구나 기구. 그러니까 기구들을 운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주 연구 임무에서 무인 우주선이 사용된다라고 아까 제목이 나왔었고 여기에서는 인간을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아니라 다른 걸 보낸다는 소리겠죠. 인간이 아니라 각종 장비, 기구들만을 보낸다는 소리잖아. 그 얘기가 원래 앞에 있었다는 거야. 원래.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앞에 원문이었으니까 앞에 붙어서 빈칸 추론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써놨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나와야죠. 인간을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없는데 문제점이 뭐냐? 그럼 왜 못 보내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one obstacle. 이 obstacle이 이제 장애물이에요. 한 가지 장애물이 뭐냐? 대절이야인데 such a trip. 그러한 여행은 would take years. 자, take 다음에 지금처럼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걸리다. 또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러한 여행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바로 한 가지 문제라는 거죠. 지구에 못 돌아와. 계속 우주에 있어야 돼. 힘들겠죠. A spacecraft. 자, 우주선이 would need to carry. 운반할 필요가 있을 거랍니다. Enough air, water, and other supplies.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충분한 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물자들도 있어야겠죠. 아니, 우주에서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어떤 물자들이냐면 needed for survival on the long journey.
그 긴 여행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물자들이겠죠. 그렇죠? 각종 물자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년치의 얘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another obstacle. 자, 또 다른 이제 문제점, 장애물이 뭐냐면요. It's a harsh conditions. 혹독한 기상 조건이랍니다. on other planets. 다른 행성들의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extreme heat and cold. 그러니까 극심한 열 또는 극심한 추위.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달이 그렇지 않냐? 이제 저는 사실 지구과학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 달이 이제 낮에는 겁나 뜨거운데 밤에는 뭐 마이너스 몇 도였지? 거의 막 100도 맞나? 나 잘 몰라. 아무튼간 그 일교차라고 표현하자면 일교차가 굉장히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상 조건에 대해서도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인간이 거기에 있기에 너무 힘들다. 어떤 행성들은 do not even have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surfaces to land on 착륙할 표면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들아 on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아래 팁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랜드라는 동사가요. 이 랜드 여기다 써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랜드라는 동사가 착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착륙시키다 또는 착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타동사가 둘 다 있다는 거야. 타동사로서는 뭔가를 착륙시키다, 자동사로서는 지가 그냥 착륙하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착륙한다라고 할 때는 랜드 온이라고 많이 씁니다. 랜드 온. 왜냐하면 착륙하려면은 어딘가 위에 착륙해야 되니까 전치사 온과 어울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표면이라고 나왔으니까 표면에 착륙을 할 거 아니냐. 표면을 착륙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랜드 온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쉽게 말해서. 이해됐어요? 만약에 착륙시킬 우주선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그냥 랜드를 써야겠지.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거니까 그때는. 근데 여기서는 표면에 착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랜드 온이라고 쓴 거다. 별거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어서 because of these obstacles. 자,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 우주에서의 대부분의 연구 임무들은 are accomplished. 성취된답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use of spacecraft.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요. 근데 그 우주선이 어떤 상태냐? With a crew aboard 라고 나왔죠. 이 crew라는 거는 그 선원, 그러니까 우주에 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astronau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 비행사와 같은. 그리고 aboard는 탑승한이라는 뜻이거든. 탑승한. 그러니까 이 탑승한 그 크루들이 없는 상태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한 단어로 쓰면 바로 unmanned가 되는 겁니다. unmanned. 됐어요? 무인의가 되는 겁니다. 무인의.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이 aboard라는 단어는 abroad라는 단어랑 헷갈리지 않기를 좀 주의하세요. 제가 아래다가 써놨는데 aboard는 이제 탑승하여 이런 뜻이고요. abroad는 이제 해외로, 해외에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자고 한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어서 these explorations. 이러한 탐험들은 pose, 제기하는데요. no risk니까 어떠한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 to human life.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인간이 안 타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요. are less expensive. 덜 비싸답니다. than 뭐보다 ones involving astronauts.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을 포함하는 것보다요. 여기서 ones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these explorations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탐험입니다. 그러니까 astronaut을 포함한 탐험보다요. 오케이?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탐험보다 우주 비행사가 없는 탐험이 덜 비싸다는 거죠. 가격이 덜 든다는 거죠. 왜 비용이 덜 들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 수년이 걸린다 했잖아. 그 미션을 하려면요.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 뭐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각종 기구들도 필요한데 인간 없으면은 그딴 거 안 챙겨도 되잖아.
그럼 당연히 물자나 이제 비용이 덜 들 수밖에 없겠죠.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the spacecraft 그 우주선이 carry instruments 기구들을 운반한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첫 문장에서 내가 원문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이 기구들을 운반한다는 거야. 어떤 기구냐? That test the compos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lanets. 그래서 그 행성의 구성 성분들 그리고 특성들을 실험하는 기구들을 운반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우주선에다가 이제 그 행성의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그런 기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생겼어. 무슨 드라곤 같이 생겼어요. 막 그래서 막 다리가 이렇게 내 그림을 못 그리겠다. 막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4개 달려갖고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제 우주선에 이제 달려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교신을 하면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화성을 탐사한다. 그럼 이제 화성에 이제 얘를 보내면은 이제 이따구로 생긴 거를 이제 막 몇 개를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딱 이렇게 착륙을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거기서 각종 이제 검사를 하는 거지. 뭐 이제 뭐 이 화성에 있는 뭐 이런 암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성분인가 막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갖고 이제 얘를 다시 회수를 해서 그 회수하는 것도 자동화를 시킨 거죠. 전부 다 회수를 해갖고 이제 다 지구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이거 뭐 다음에 다시 시도하지 뭐 이러고 말면 되지. 사람 괜히 갔다가 뒤지는 거보다 낫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른 행성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떤 미션을 위해서. 그럼 왜 못 가는 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혹독한 기상 조건 때문에 그러하다. 인간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 해결책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행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인 탐사선을 보내면 된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장점이 덜 비싸고요. 당연히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낼 만한 게 어법과 이제 전체적인 주제 유지 주장 제목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잡았는데 어법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법 포인트만 짚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어법 포인트만.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어법으로 잡을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needed 이런 거. 얘네가 이제 어법으로 좀 낼 만하죠. 능수동으로 낼 수 있겠죠. 뒤에 일단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이 물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필요로 되는 거잖아. 얘네가 뭔가를 필요로 한다 이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동태로 이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자면 여기는 뭐 사실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아까 말했던 land on 이거 어법 부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얘랑 둘 다입니다. 얘는 스위치 앞에 미션즈가 주어죠. 미션즈가 주어니까 이런 거 스위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ccomplished라는 수동태가 쓰였다는 점. 왜냐면 우주에서의 대부분의 연구 임무들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으니까 수동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법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abroad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사실 여기가 뭐 병렬 구조긴 한데 얘는 뭐 사실 낼만한 거 없고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즈. 왜냐면 앞에 나와 있는 explorations 똑같은 복수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즈를 쓴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대명사니까 댐을 쓰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댐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involving astronauts가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 수식어한테 수식을 못 받아요. 원래 인칭 대명사 자체는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 대명사 원즈를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게 뭐 여기 마지막 문장 뭐 간단하지만 여기서 뭐 대시나 테스트 이런 거 어렵진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which 써도 되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테스트라는 동사원형 썼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법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에서 이제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낼만하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another stuff라고 나와 있잖아. 얘도 낼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장. 여기를 문장 삽입으로. 잠깐만. 원래 문장 삽입이었나? 원래 문장 삽입이었구나. 그럼 안 나오겠다. 미안. sorry. 다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자, 이번에도 주제 제목 먼저 읽고 할게요. 원석이 졸리다. 그지 자식아? 졸리면은 씨 자식아 어떻게 해서든 깨면서 해야지. 사스가. 지연이가 안 주니까 씨 이 전파되잖아. 너 때문이야. 니가 씨요? 이 전파되잖아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엔 장미나가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The language acquisition. 원래 이게 acquire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acquire가 습득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녀석의 명사형인 acquisition, 습득이라는 뜻이 됩니다. 언어 습득 과정은 is a process, 과정이랍니다. of constantly solving problems.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랍니다. 뭔가 좀 어려워 보이네. 언어 습득 과정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래요. 뭔 말이야 이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Our brains are constantly solving problems.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그렇죠.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we learn or remember or make sense of something. 자, make sense of는요 한 단어로요 그냥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이해할 때마다 we solve a problem.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다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배워.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배워. 뭐 만약에 근해 공식 같은 걸 외운다. 그럼 근해 공식을 내가 배웠어. 그럼 이 배웠다는 것 자체가 뭐야? 배우기 전에는 나한테 문제로 남아 있었지만 배우고 나서는 해결이 된 거죠. 이것도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거고,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내가 암기하려고 하는데 암기가 되기 전에는 문제로 남아 있었지, 암기가 되고 나서는 해결이 된 거죠. 됐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못 알아먹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자면 좀만 볼게요. Some psychologists, 일부 심리학자들은요 have characterized, 뭔가를 특정지었습니다. characterize는 특징짓다 또는 규정짓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가 특징지어 왔답니다. infant language learning을요. 그러니까 모든 유아의 언어 학습을 이제 특징지어 왔답니다. 뭐로써? as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로써요. 일단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뒷내용을 먼저 볼게. extending, 그리고 확장했답니다. 여기 이제 분사 부분인데요.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그래서 여기는 분사 부문에서 우리가 소위 연속 동작이라고 이제 부르는 녀석으로서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뭐뭐 하다. 됐나요? 그리고 뭐뭐 하다. 그래서 이제 extend가 이제 확장하다라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확장을 했답니다. 이제 뭐를 확장했냐? extend의 목적어가 여기 나온 거야. 자, 뭘 확장했냐면 그러한 과학적 절차를 확장했답니다. 뭐 할 때? learning by experiment or hypothesis testing으로서, 뭐뭐로서겠네요. 그러면은 실험에 의한 학습 또는 가설, 이 hypothesis가 가설이거든요. 가설. 그래서 가설 검증으로서 여기까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심리학자들이 모든 유아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이라고 규정을 지었대요. 특징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시켰답니다. 확장시켰어요. 아이들한테. 뭘 확장시켰냐면 그런 과학적 절차들을 실험 동안의 학습 또는 가설 검증 이렇게 확장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해설을 좀 보자면
이 유아 언어 학습의 특징은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문제 해결 방식과 유사하다고 이제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 내용과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답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한번 이제 뭔가 생각을 해봤겠죠. 이제 뇌에 관련된 거니까 심리학자들이 유아 언어 학습을 이제 특징지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어렸을 때는 언어를 배워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언어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하나씩 전부 다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죠. 애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애들은 매번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을 지었다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이걸 이제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확장시켰다? 이 과학적인 절차, 그러한 과학적인 절차가 뭡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이런 유아의 언어 학습 이런 거를 이제 실험에 의한 뭐 학습이다 아니면은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에 대한 얘기만 한 거니까 좀 범위가 좁은데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한번 이제 봤다는 건데 이어서 보자면 grown-ups rarely explain. grown-ups는 어른들이에요. 다 자란 사람들은. 어른들은 거의 설명을 안 한대. 뭐를 설명 안 하냐면 the meaning of new words.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답니다. 아이들한테요. let alone은 뭐뭐 하기는커녕 뭐뭐는 고사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뭐 하기는커녕 how grammatical rules work. 그러니까 어떻게 문법적인 규칙들이 작용하는지는커녕 새로운 단어들의 의미조차도 설명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 단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진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 니네가 한국말을 배울 때 모든 단어를 다 일일이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셨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힌 거잖아요. 우리가 익힌 거잖아. 아, 이 언어는 이런 상황에 쓰는 거구나. 저 언어는 저런 상황에 쓰는 거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국문법 배우신 분 계세요? 국어문법?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이게 자음동화여서 그래. 이런 거 배우신 분 있어요? 7, 8살 때? 없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배운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규칙은커녕 그냥 단어가 뭔 뜻인지조차도 거의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거의 안 해주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instead 대신에 they use words 그들은 단어들이나 아니면 규칙들을 사용한답니다. 대화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라는 거는요 컨텍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컨텍스트가 뭐냐? 문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맞는, 그러니까 문맥에 알맞는 그런 단어나 규칙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leave it to children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오형식 구조에서 쓰지만 오형식이 아닌데 가목 진목이 나온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여기는 가짜니까 해석이 없고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죠. 그들은요, 즉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들은요, 어른들은 이제 그 대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는 단어나 규칙을 사용하고요. 아이들에게 떠넘긴답니다. 이 떠넘기다라고 해석하면 좀 좋아요. 아이들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냥 우리가 굳이 뭔가 설명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아이한테 커뮤니케이션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내가 이제 알맞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문법적으로 알맞게 얘기하고 내가 상황에 알맞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럼 뭐야? 아이는 그 상황을 보고 그거를 이제 그냥 얘가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일일이 야 이런 상황엔 이런 언어를 써야 돼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거 이해돼요? 그럼 이 행위 자체가 다 뭐야? 전부 다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학습하고 이해하고 이러고 있어. 됐나요? 자, 그래서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In order to learn language.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유아는요, 내가 아까 말한 내용 나오는데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단어 뜻 자체를 기억하고 단어 뜻 자체를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맥락을. 근데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 이니치하고 나왔는데 이니치 language occurrence. 그러니까 언어가 발생하는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했던 이런 상황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저런 상황에는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보다 다시 한번 맥락을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맥락을 이해한다는 게 뭐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됐어요? 이어서 보자면 We have all been solving problems of this kind. 자, 우리는 모두 해결해 왔습니다. 문제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요. Since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다 그렇게 해왔죠? Usually, 보통 without awareness, 어떤 인식 없이. 어떤 인식? Of what we are doing.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또는 본능적으로 이런 말 나와줘야겠네. 됐어? 이 본문에 좀 적합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단어 있잖아. Naturally, 자연스럽게 뭐 이런 거 나와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본능적이는 instinct라고 하거든요. instinct. instinct 이건 형용사로 쓸게요. 본능적인. 됐어요? sorry. instinct는 명사형이잖아. sorry. instinctive죠. 본능적인. 됐나요? 또 이제 비슷한 거는 intuitive라는 단어도 있어요. intuitive. 얘는 직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직관적인. 직관적인 거는 본능적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직관적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관적이라는 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딱 보면 아는 이런 뜻이에요. 딱 보면 아는.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다. 이런 게 이제 직관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치나 어떤 주제, 그러니까 그 너네 보기의 단어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요 단어들 추가로 같이 봐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 구조 분석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도입부부터. 자, 도입 주제 설명으로 나온 패턴인데요. 처음에 도입부를 먼저 보면 우리의 뇌가 뭔가를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할 때마다 뭐한다? 그거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라고요.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모든 유아 언어 학습은요. 문제 해결로 특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규정 지어진다고요. 됐어요? 즉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우는 이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뭐다?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규정 지어진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은 뭐다? 실험을 통한 학습 아니면은 가설 검증이라는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국어 문법 같은 거 배운 것도 아니고 단어 뜻에 대해서 일일이 안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국말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많이 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대답을 하면 되게 허접하잖아.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과학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즉 아이들이 일일이 다 설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됐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예전에 한번 이런 걸 물어봤어. 귀감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른다 였어요.
귀감이라고만 말해. 이 단어 뜻이 뭐냐?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이해하더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감이 되는 인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 귀감이라는 건 뭐야? 뭔가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이해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단어 자체의 뜻보다는 맥락으로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학습을 해왔고 그걸로 이제 그게 이제 자체가 문제 해결이었다는 거죠. 너네 그런 거 해봤냐? 가로 세로 퍼즐 이런 거 해봤지? 가로 세로 퍼즐. 그 가로 세로 퍼즐을 보면은요 되게 어려워요. 막 뭐 설명이 써 있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정답 보면 되게 쉬워. 그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맥락이 주어지면 어떤 단어인지 아는데 맥락 없이 이거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어렵다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문제 해결을 안 해왔어. 이해됐냐? 자, 그래서 이제 설명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이나 뭐 어법 요약문으로 이제 나올 만하다라고 이제 포인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 언어 습득 과정이라는 게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글의 주제이자 제목이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 포인트만 짚고 잠깐 쉬었다 할게. 어법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거 일단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extending이 중요하겠죠? extending이냐 extended냐 이렇게.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목적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 ing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여기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잖아. 의문사 의문사 나와 있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순이 중요하겠지 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it이라는 녀석 leave it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가 가목적어기 때문에 우리가 tham이라는 형태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낼 수 있어요. 이거 낼 수도 있다. 왜냐면 tham이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the words were the rules 아닌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목적어기 때문에 여기서 tham을 쓰면 안 된다는 점.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what은 뭐 낼 만한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낼 만한 건 역시나 이 부분이죠. init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어의 occurs 자동사로 쓰여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인 거고 전치사를 in을 여기 뒤에다 보내도 되겠죠? occurs in 이렇게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수동태는 뭐 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what 정도? what이냐 대시냐? 근데 사실 조금 쉬워요 여기는. 왜냐면 뒤에 are doing이 동사인데 이 doing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what을 써야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